안녕하세요. 조앤입니다. 오늘은 그 1대1 코칭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저는 15년 정도의 강의 경력이 있지만 1대1 코칭 수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공부방을 할 때도 다 소규모 그룹 수업을 했었고 1대1 코칭 수업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조차도 너무 생소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8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제 뒤로 보이시면 이렇게 책상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랩실 책상 혹은 뭐 독서실 책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책상을 놓고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놓고 하는 수업들을 저기 뒤에 패드가 보이죠? 그런 것 수업들을 이제 1대1 코칭 수업 혹은 뭐 자기주도 수업 혹은 패드 수업이라고 하는데 상담을 할 때는 자기주도 학습이다 혹은 뭐 패드 수업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거기 단어 자체에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을 수 있고 저희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줌 수업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집에서 아이들이 줌 수업을 할 때 그런 태도나 그런 학습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학부모님들은 내가 학원까지 보내서 그렇게 수업을 시켜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좀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 드릴 때 뭐 자기주도 학습이나 패드 수업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대신 1대1로 코칭한다, 1대1로 수업한다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상담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로 이제 이런 코칭 수업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과외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외는 아니고 학원비를 내지만 과외같이 1대1 개인별 레벨을 맞춘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아직은 8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8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런 코칭 수업이 장점은 어떤 건지 단점은 어떤 건지를 조금 느낀 게 있었어요. 먼저 진짜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의 진짜 정말 세분화된 레벨까지 다 분리해서 커리큘럼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아무리 소규모 수업, 예를 들면 한 반에 4명, 5명 수업을 해도 이 5명 안에서 굉장히 많은 레벨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특히 제가 공부방 7세, 8세, 9세, 뭐 10세 수업을 할 때. 그래서 더 큰 아이들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작은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준 차이, 학습 격차가 느껴졌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따라오기 어려워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든 좀 이렇게 끌고 가야 되고 좀 잘하는 아이들은 좀 더 학습량을 늘려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선에서 멈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주도 혹은 이렇게 1대1 코칭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아이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역량이 있다 하면 조금 더 많은 학습 준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뭐 레벨을 조금 더 빨리 뺀다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반대로 수업 내용을 조금 어려워하고 조금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그룹 수업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든 이제 계속 끌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1대1 코칭 수업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진도를 늦게 혹은 뭐 한 대유 하나를 좀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해서 그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정말 맞춤이기 때문에 뭐 5학년이 되어서 파닉스를 처음 한다. 이런 아이들도 다 수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학년인데 굉장히 좀 초등 고학년 수준의 영어가 되어 있다 했을 때도 같이 그런 수업 진행이 할 수 있어서 좀 그런 점에서 편했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운영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공부방도 혼자 운영을 했지만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1인 학원이거든요. 교실을 뭐 따로 2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인원이 진짜 많이 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혼자 운영을 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제가 그게 그룹식 수업을 시간표를 짰을 때 공부방 운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꼭 가장 많은 반에 아이들이 자꾸 더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반에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항상 모여있는 반, 그 반에만 계속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너무 아쉽고 아까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1대1 코칭 수업일 경우에는 아이가 뭐 이제 왔을 때 거기 혹시 몇 시 타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뭐 이미 다른 스케줄이 다 가득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임 아이가 원하는 타임에 맞춰주기가 굉장히 쉬워요. 물론 그 타임에 너무 인원이 많으면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맞춰주기 쉬운, 아이한테 맞춰주기 쉽고 좀 피아노 학원처럼 그렇게 시간을 맞춰줄 수 있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느꼈던 지금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느꼈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그룹 수업을 15년 동안 해왔거든요. 나름대로의 그때 즐겁게 하는 액티비티, 즐겁게 하는 게임, 뭐 활동, 아이들이 좀 다운되어 있을 때 좀 북돋아주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게임들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 전혀 진짜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게임이라는 건 또래랑 같이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다 끝났어. 같이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얘는 아직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얘를 그만두게 하고 얘랑 또 게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좀 액티비티하고 활동적인 수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아쉽긴 한데,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의 재미가 이제 반감되니까 다른 부분에서 아이들이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아이들이 말 뭐 몇 마디 더 했을 때 좀 더 웃으면서 받아주고 좀 오고 싶은 학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벨이 다 다르고 시작하는 점도 다르고 끝나는 점도 다르고 같이 시작했다 하더라도 다르게 끝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빠르게 습득하는 친구들은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조금 느리게 가는 친구들은 늦게 갈 수도 있고, 결석이 있는 친구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책이 끝났을 때마다 뭐 따로 책거리 파티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그 대신에 책이 끝났을 때 너가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거나, 아니면은 선물 몇 가지를 놓고 고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아이가 이 책을 끝났을 때도 그 다음 책을 또 끝내서 이번엔 다른 선물을 가져가야지, 이런 작고 소소한 재미지만 그런 것들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생일 챙겨주는 거랑, 그리고 졸업식 때 작은 선물 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머님들도 고마워하시고 아이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리고 다른 뭐 누나 아니면 동생 유치부 졸업한 친구들 선물 받아가는 거 보면 왜 저 때도 꼭 줄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대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큰 건 아니에요. 뭐 쿠키 세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 8개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마다 레벨을 맞추기 너무 좋다는 거. 개별적으로 레벨. 두 번째는 시간표를 짜기가 너무 좋다는 거. 이 두 개가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의 메인 교재도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교재를 사용할 때 좀 고르는 그런 기준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프랜차이즈 메인 교재를 쓰면서도 아이들이 진짜 빨리 끝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50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막 30분 만에 끝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좀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고 좀 단어 암기하는 속도도 떨어지고 문제를 푸는 속도도 떨어지는 친구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실력이 많이 향상되면서,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익숙해지면서 50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걸 30분 만에 끝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를 더 이제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 교재를 고를 때, 제가 저만의 이제 공부 시키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아이가 혼자 읽어도 학습이 될 수 있게 그런 교재를 점점 찾게 되고, 좀 공부를 할 때 많이 써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말해야 되는 그런 교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수준보다 한 단계 쉬운 거. 왜냐면 이 수준이 똑같거나 높아버리면은 또 저의 티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저 시간이 또 소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조금 쉬운 거를 했을 때 더
완벽하게 익히고 넘어갈 수 있고 아이도 만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실력 향상이 꼭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대1 수업을 안 해보신 선생님들, 그런 분들은 좀 이런 점이 있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티칭 스킬이 진짜 너무 뛰어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주도 이런 패드 수업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막 엄청 에너지 넘치시고 내 티칭 스킬은 정말 딱 나밖에 없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내 스킬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주도 수업, 1대1 수업이 어떤 건지 조금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교재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